캠핑장에서 가족들끼리 함께한 여행이었어요. 그런데 그 밤, 한 남자가 본 건 아내와 매형의 그 장면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이럴 수 있을까요? 가족이라 더 끈끈했던 관계, 그래서 더 깊었던 상처. 오늘 이야기 결말까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석 씨는 평범하지만 성실한 남편이었습니다. 결혼도 사랑으로 시작했고, 아내 수연 씨 역시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두 사람은 자녀 없이 사는 소위 딩크족으로 살기로 약속하고 평화로운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부족함 없는 삶. 친구들은 부러워했고 부모님도 흐뭇해했습니다. 이렇게 완벽할 것 같던 부부에게 균열은 뜻밖의 곳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밤 부부가 함께 자고 있던 늦은 시간. 조용하던 방 안에 갑자기 띠링하는 소리와 함께 문자 알림이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무심히 넘기려던 지석 씨. 하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예민해져 있었죠. 뭔가 이상하다는 촉이 스쳐갔습니다. 문득 핸드폰 화면에 뜬 문자 내용. 당신이 없으니까 오늘 밤 너무 허전해. 그 문장을 본 순간 지석 씨의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옆엔 분명히 아내가 자고 있었거든요.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손은 떨리고. 하지만 그는 감정을 애써 누르기로 했습니다. 지금 흥분하면 지는 거다. 증거부터 모으자. 그는 단 하나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할 때까지 티내지 말 것. 며칠 후 마침 위층에 사는 누나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부부 동반 캠핑 가자, 매형이랑 같이. 지석 씨는 순간 망설였지만 누나 부부와 본인 부부는 평소에도 자주 어울리는 사이. 서로 편한 만큼 의심할 구석도 없어 보였죠. 캠핑 당일 텐트를 치고 짐을 풀고 고기를 굽고 술을 마시는 평범한 저녁. 그런데 유독 매형이 아내에게 너무 친절했습니다. 무거운 걸 대신 들어주고 자꾸 곁에 있으려 하고 심지어 눈빛도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아니겠지? 하지만 그날 밤 그 설마가 현실이 됩니다. 캠핑장의 밤은 깊어졌습니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벌레 소리, 고요한 산속의 정적. 술자리는 길어졌고 사람들은 하나둘 텐트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석 씨는 술기운에 취해 가장 먼저 텐트에 들어가 눕습니다. 그런데 몸은 누워 있었지만 머리는 너무 깨어 있었습니다. 의심은 잠보다 강했습니다. 한밤중 목이 말라 밖으로 나선 그 순간 랜턴 불빛이 캠핑장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고 그 속에 보이고 말았습니다. 아내와 매형. 불빛을 등진 채 은밀하게 나란히 앉아있던 두 사람. 멀리서 봐도 느껴지는 딱 붙은 거리. 말없이 주고받는 눈빛. 그리고 서로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손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어깨에 살며시 닿는 매형의 손길. 그 손길을 거부하지 않는 아내. 오히려 자연스럽게 기댄 채 속삭이는 모습. 정확히 들리진 않았지만 그 낮은 목소리에서 어떤 감정이 오가는지는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졌습니다. 그건 가족 간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분명 연인의 행동이었습니다. 순간 지석 씨의 심장이 멈출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진짜인가? 눈을 감고 다시 뜨기를 수차례.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내는 바로 옆에 앉은 자신의 매형에게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평생 잊히지 않을 악몽처럼 각인됐습니다. 지석 씨는 그 장면 이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너지는 감정과 확신. 머릿속을 가득 채운 질문 하나. 내가 본 건 진짜일까? 설마 내가 오해한 건 아닐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내는 너무나도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매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모두 평온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게 일상인가? 처음 그 장면을 목격한 뒤 지석 씨는 아내에게 직접 묻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들을 용기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증명해야 할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또다시 누나 부부와 캠핑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지석 씨는 망설이다가 이번엔 더 확실한 단서를 잡을 수 있을 거란 직감에 따라 캠핑에 동행하기로 합니다. 캠핑장에 도착한 첫날 저녁.
모닥불 옆에서 넷이 둘러앉아 고기를 굽고 맥주를 나누며 소소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웃는 아내, 가족처럼 살갑게 구는 매형. 이 사람들이 나만 모르고 평소에도 이렇게 연기하고 있었던 걸까? 그 생각이 스치자 괜히 한 모금 한 모금이 더 쓰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누나가 갑작스럽게 전화를 받습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미안해, 나 먼저 올라갈게. 결국 캠핑장에는 지석 씨 부부와 매형, 세 사람만이 남게 됩니다. 밤은 점점 깊어지고 술은 점점 진해집니다. 셋은 나란히 앉아 별 얘기 아닌 얘기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묘한 기류. 지석 씨는 점점 술 기운이 올라오고 결국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난 텐트 들어갈게, 먼저 잘게. 아내는 괜찮다며 웃었고 매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텐트 안 눕자마자 잠이 들 줄 알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까부터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익숙한 소리가 또 다시 귀를 자극합니다. 희미한 속삭임, 낮은 숨소리, 억눌린 듯한 신음. 설마 아니겠지. 조용히 텐트에서 빠져나온 지석 씨는 소리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매형의 텐트 앞에 다다랐을 때 그 안에서 들려온 목소리. 쉿, 소리내지 마. 그건 분명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랜턴 불빛 너머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 일정한 박자와 함께 미묘하게 흔들리는 그림자. 처음엔 짐 정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 사이사이로 들려오는 낮고 가빠진 숨소리, 그리고 억눌린 듯 끊어지는 신음. 어둠 속에 울리는 그 소리는 평범한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더 또렷해진 리듬, 그리고 텐트 안에서 울리는 이상한 마찰음. 설마 아니겠지, 그럴 리가 없어. 그러나 귀를 막아도 들렸고 눈을 감아도 떠올랐습니다.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욕망이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지석 씨는 손을 떨며 조심스럽게 텐트 지퍼를 아주 살짝 내립니다. 그리고 그 안을 본 순간 모든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매형의 위에 올라탄 아내. 그녀는 매형의 입을 손으로 막고 들킬까 조마조마한 눈빛으로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엔 죄책감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익숙하고 담담한 평소대로라는 표정. 그날 이후 지석 씨는 무너지는 의심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결국 결단을 내립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한 겁니다. 조사 대상은 단순했습니다. 아내의 야근 스케줄. 매일같이 늦게 귀가하던 그녀는 늘 회사 일이 많아서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잔인하리만큼 명확했습니다. GPS 추적 장치는 퇴근 시간과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멀지 않은 한 골목. 낡은 간판이 걸린 작은 모텔 앞에 그녀의 차량이 멈춰 섰습니다. 탐정은 거기서 아내가 혼자 모텔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포착합니다. 그리고 20여 분 후 다시 한 남자의 그림자가 카메라에 잡힙니다. 바로 지석 씨의 매형이었습니다. 카메라 렌즈는 한참 동안 그곳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시간이 흐른 뒤 문이 열립니다. 매형이 먼저 나오고 그 뒤를 따라 아내가 나옵니다. 둘은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나란히 걸어 나왔습니다. 팔을 맞대진 않았지만 그 거리와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탐정이 건넨 사진 봉투. 그 안에는 시간별로 정리된 불륜의 타임라인. 그리고 CCTV 캡처 이미지, GPS 경로, 주차장 출입 기록까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석 씨는 한 장 넘기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내 아내가 내 매형과 야근이라는 말은 결국 거짓말이 아닌 알리바이였습니다. 사설 탐정의 보고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장소가 달랐습니다. 그날도 아내는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오늘 야근이야. 늦게 들어갈 것 같아. 이제 그런 말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탐정은 이미 그녀의 행선지를 추적 중이었고 그날 아내의 차량이 향한 곳은 낯익은 주소였습니다. 누나 부부가 사는 집. 그날 누나는 출장 중이라는 걸 지석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나가 없는 날 그 집에 아내가 들어간다는 건 설명이 필요 없는 그림이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직접 본다. 지석 씨는 급히 차를 몰아 누나 집 앞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
혹시 집 비밀번호 아직 2857 맞지? 맞아.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내일 뭐 좀 가지러 가려고.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있었죠. 밤 10시 43분. 아파트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누나 집 앞에 서서 숫자 키패드를 바라보며 몇 초간 숨을 고릅니다. 2857. 문이 열립니다. 집 안은 불이 꺼져 있었지만 현관 너머 작은 불빛이 방 안에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TV 소리도 사람 말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낮은 숨소리 그리고 옷깃 스치는 소리가 조용한 밤을 갈라내고 있었습니다. 지석 씨는 천천히 거실을 지나 침실 문 앞에 다다랐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그 틈 사이로 들려오는 익숙한 두 사람의 목소리. 매형 그리고 아내. 그 순간 문틈 너머로 희미하게 보인 실루엣. 밀착된 몸. 서로를 꼭 끌어안은 채 속삭이며 움직이는 그림자. 들리지 않길 바라는 듯. 숨소리는 억눌려 있었고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감춰진 관계의 본질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석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뒤통수를 친 현장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캠핑장에서의 묘한 기류. 누나가 없는 밤 둘만 남은 그날. 랜턴 불빛 아래 흔들리던 실루엣.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은밀한 배신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석 씨는 누나에게 모든 걸 털어놓습니다. 탐정이 확보한 사진과 영상, 그리고 자신이 직접 본 장면까지. 누나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 속에서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내야겠구나. 두 사람은 함께 변호사를 찾습니다. 모든 증거는 확보됐습니다. 불륜의 흐름, 거짓말의 패턴, 그리고 누나 집에서 벌어진 그날 밤의 장면까지. 더 이상 변명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사실 그날 누나의 집에서 아내와 매형이 함께 있는 장면을 봤을 때 나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동안 내가 모른 척했던 모든 것. 사실은 다 지켜보고 기록하고 쌓아왔습니다. 사설 탐정도 처음 고용한 건 단순한 의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바닥까지 가나 보자는 생각이었죠. 아내는 나를 바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형은 나를 만만한 처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나마저 내 성격을 너무 온순하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조용했던 건 멍청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확실한 판을 짜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이혼 소송을 일부러 늦췄습니다. 그 사이에 두 사람이 살림을 합치고 공식적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자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집안 재산 분할에서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만들었고 내가 명의만 걸어뒀던 누나네 병원 지분도 법적으로 다시 회수했습니다. 결국 판결이 났습니다. 아내와 매형, 혼인 파탄의 책임 100% 인정. 위자료 3천만 원씩 지급. 병원 운영권과 집은 전부 회수. 두 사람은 각각 이혼, 가정 파탄. 가족 모두가 등을 돌렸고 두 사람은 서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그 다음입니다. 그 둘, 지금은 헤어졌습니다. 서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득을 위해 붙어 있었던 두 사람.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사랑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아내와 매형은 이미 2개월 전에 틀어져 그녀는 또 다른 남자와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석 씨의 아내는 한 남자와의 불륜을 벗어나자마자 또 다른 남자에게로 넘어간 상태였던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매형은 분노에 차 직접 그녀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차갑게 말했죠. 우린 원래 그런 사이 아니었어? 당신도 나도 이용한 거잖아. 아내는 결국 쫓겨나다시피 한국을 떠났고 매형은 의료계에서 퇴출당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내 이름으로 새로 설립한 병원의 대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병원, 원래 매형이 운영하던 그 병원입니다. 그 사람들은 끝까지 자신들이 날 속였다고 믿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땐 이미 모든 게 제 손 안에 있었습니다. 병원도, 증거도, 사람들의 신뢰도, 그리고 그들이 영영 되찾을 수 없는 명예까지도요.
어쩌면 복수란 소리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 조용한 파멸 속에서 진짜 승자가 누군지 끝내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외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판을 짜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심장을 건드렸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더 강력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